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윤환 계양구청장이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 문화 교육, 안전 환경, 복지 소통 등 5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이 공약들은 4년간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윤 구청장의 인프라 구축 계획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구는 지난 1995년 북구에서 부평과 계양으로 나뉘어진 뒤 인천의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올해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자족도시 계양으로의 탈바꿈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가 계양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안착. 이제 2차로 저희가 계양산업단지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지금 뭐 행정적인 절차가 잘 진행이 돼서 내년쯤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잘 완공이 되고 나면 한 15,000개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의 경우 자족용지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10만 개의 지역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교통망입니다. 이중 지하철 노선 연장은 계양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곳이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기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사통팔달의 도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윤 구청장의 설명입니다. 광역교통망은 말 그대로 계양 발전에 꼭 필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것. 이를 위해 윤 구청장은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을 부천 대장에서 서운역과 작전역, 효성역을 지나 청라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검단 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에 부족한 인프라 중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최근 윤 구청장은 현재 100길만 내주고 있는 아라뱃길 주변에 공연장과 수변 관광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일환으로 이제 그 예술 공연장을 아라뱃길 쪽에 좀 위치를 하고 야외 공연장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뭐 이 계양대교를 이용한 빛을 활용한 그런 문화시설도 만들고 아라뱃길에 그 분수 호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아주 만들어내고 계양의 랜드마크로 좀 제가 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족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윤환 계양구청장.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무 소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실제 수치로 봤을 때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하락했나요? 뭐 수치적으로 논하는 건 좀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래량이 실종돼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약 후퇴 논란 이후에 정부는 줄곧 1년 6개월 안에 계획을 수립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새 최근에 이제 한 이슈가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많이 화가 나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시간적으로 뭐 1년 6개월이니 5년이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무의미한 거고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과 그 도시가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편의성을 느끼고 살기 좋은
어떠한 도심을 느끼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3년 걸린다라는 어떠한 기간에 따르는 어떤 논의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 도시를 얼만큼 도시답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정부 측에서 이번 발표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해법을 이제 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제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를 예를 든다라면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데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그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한편으로는 도시다운 어떠한 인프라가 갖춰진 반면에 또 한편으로 주거시설은 이제 노후화가 되고 있다라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5개의 도시가 전체 나름대로의 어떤 각자의 특성과 어떠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기존의 어떤 도시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편리성을 더 추구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거주 공간을 만드는가에 고민이 당겨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재건축과 재개발에 입각한 논리로 갖다가 붙인다라면 계획 자체가 추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는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더 불편해지고 더 불편해지는 그런 가운데 과밀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계획에 담긴 다음에 어떤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기초의원들을 만나보는 나는 지방의원이다 시간입니다. 부평구의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박영훈 부평구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평구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굴포천 복원과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부평구는 물론 부평구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평구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의원 간 협치 등 주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과제 해결의 중심에는 부평구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핵심 비전은 무엇일까요? 박영훈 의회 운영위원장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 25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9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효율적이고 내실에 있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고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에는 부평구에는 상임위가 3개가 있습니다.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힘을 쓸 것입니다. 또 부평구 의회가 더욱 성숙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여건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생활권까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골목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상점가 시설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아 설치한 후 산업 기반 시설의 사후 관리를 가능합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부평으로 거듭날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지역 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지역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생활 현장과 불편, 불만족, 민원 등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더 큰 봉사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자. 이 야자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야간 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대부분 자율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야자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반론인데요. 학원 수업 등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가 획일적인 학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방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한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77.77%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며 혁신의 결과와 민생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인천 출신의 박찬대 국회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28일 새벽 4시쯤 김포 대곤면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3동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펑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리면서 검은 연기가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부천 김포방송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케이블협회는 지난 26일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보도 4편, 정규 2편, 특집 2편 등 분야별 수상작 8편을 발표했는데요. 부천 김포방송은 김포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시행 중인 이음택 씨의 문제점을 보도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 매우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감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게 지역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천시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사회복지 분야 전담 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교육과 토론에서 나온 공공사회복지 역할과 복지 분야 실천 과제를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